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 대표 에릭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라이팅이죠. 라이팅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좀 항상 지원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아쉬움이 가끔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한 거잖아요. 이거 잘 안 되면 아쉽다. 글이라는 것도 테크닉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라이팅을 유지쌤은 좀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세요? 정의는 이제 당연히 글을 쓰는 거겠지만 한 가지 전제가 붙어야 돼요. Perfect writing, perfect speech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목적에 맞게 끝까지 이제 다듬어 가는 거죠. 우리가 완성이라는 거에 계속 행해가지만 수렴하진 않듯이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특히 열심히 썼는 거죠. 내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완전한 형태로 보여주고 싶다. 하지만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게 아이러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열심히 한 글이고 잘 쓴 글일수록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글을 공부를 해봤을까?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해야지 이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난 글을 되게 잘 쓰고 싶어. 근데 글을 되게 잘 쓰려고 노력을 진짜 해봤니? 인풋이 굉장히 많아야 되니까 많이 읽고 많이 쓰고 그래야 언젠가는 아웃풋이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직면하는 글들을 저희가 한 4개 정도로 쪼개서 이 글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assignment. 학교 그러니까 숙제. 학교 숙제. 학교 성적을 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글은 어떤 글일까? 혹시 어떤 글일 것 같아요? 막 우리 학생들이 GPA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어사이먼트를 쓴다든지 글을 많이 쓰는 게 영어, 보통 영어, 그쵸? history. 근데 사실 어떤 과목은 글을 안 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엔 학기 말쯤 가면 이제 랩 리포트라던가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맞아요. extensive writing이죠. 아니면 뭐 long answer writing 그렇죠? 테스트도 있고 그렇죠. short answer, long answer 학교 Right. 수업마다 조금 이제 맞아요. 편차가 있겠지만 아니면 글로써 많이 in-class 물어보죠. writing in-class 이런 것들. writing. 개인적인 제 생각은 학교가 크게는 3개, 4개 정도로 나눠지지만 AP랑 IB를 그래도 한국에서 많이 듣고 있으니까 성적 내기는 AP가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글 베이스가 좀 덜 된 커리큘럼이라서 확실한 답들이 정해져 있는 것과 또 주관적인 시험을 골고루 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I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에세이를 많이 제출을 하고 인클래스 라이팅도 있고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오픈엔드하죠. 학생이 맞아요. 주제를 찾아가지고 탐구하도록 만드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애초에 그럼 글을 잘 쓰는 친구들 혹은 글을 좀 써본 친구들은 뭐 어떤 거든 간에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또 그런 게 아닌 게 굉장히 글을 잘 쓴다고 자만한 친구들도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글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가장 안타깝게도 가장 스탠다드가 좀 없는 거 혹은 가장 스탠다드가 좀 애매한 게 학교 글인 것 같아요. 선생님을 100% 맞춰야 된다라는 좀 이상한 것보다는 그 방법밖에 없겠죠. 저희가 뭐 universal writing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너무 자기의 성향이 뚜렷한 선생님들은 fancy writing 싫어하거나 아니면 좋아하거나. 뭐 좋아하거나 컴마를 많이 쓰는 거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래서 내신 글은 솔직히 저희가 제일 많이 얘기하지 않는 글이기도 해요. 그래도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뭐 AP, IB 혹은 이제 그게 아닌 수업들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학생이 수업 때 배우는 걸 이해했는가 그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요, 첫 번째는. 근데 이제 이해를 했는 걸 보여주면은 제 생각에는 잘 받아야 A-, B+ 정도인 것 같아요. 내가 내용을 다 이해했다. 왜냐면은 질문들이 보면은 학교 수업 때 나왔는 걸 뺏겨 적는 게 아니에요. 학교 수업 때 배웠는 이제 문제 푸는 테크닉이라던가 아니면 글을 읽는 방식, 과목마다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쓸 수 있냐 없냐를 많이 물어봐요. 특히 좀 더 긴 에세이면 에세이일수록. 당연히 팝 퀴즈 같은 거는 연도 외워서 적기 아니면은 한 문장으로 적기 그건 괜찮지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쓸 수 있냐 없냐. 그래서 결국 쓸 수 있다를 증명하는 게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배우는 이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선생님들이 주는 에세이 토픽도 분명히 그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그냥 내가 이 질문에 답을 한다라는 거에서 충실하는 것도 좋은데 왜 줬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내신으로 들어가서 내신을 그럼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점수가 안 나오나? 글 바탕이 되어 있는 내신들은 크라이테리아를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도 되게 커요. 맞아요. 내가 잘 썼다 생각하는 거 아니면 남이 봤을 때 잘 썼는 글이지만
정작 학교 선생님이 요구했는 거에 안 맞으면은 맞아요. 그게 안 나와요. 가끔 진짜 어쩔 때는 이런 글도 되게 좋은데 왜 이런 글을 싫어하지 이 선생님은? 선입견이 있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라서 이제 라이팅도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근데 절대 어렵지 않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쉬워하는 게 내신 잡는 거. 내신 4.0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 본질만 좀 이해하면 그 어떠한 나라의 공부보다 저는 AP나 IB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외 에세이. 너무 근데 대외 에세이가 많긴 해서. 그렇죠. 근데 조금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결국 이제 라이팅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프롬프트가 뭐고 이가 어떤 대회인가? 그거 중요해요. 어떤 대회인가? 과목별로 라이팅을 요구하는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특정 주제라던가 그걸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곳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쓰는 글이 어떤 글이라는 걸 첫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interesting 해야 돼요. 누가 내 글을 봤을 때 읽고 싶어야 돼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앉아서 심사를 하는데 고등학생이 썼는 글들을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성심성의껏 봐주시겠지만 그래도 이목을 끄는 게 있냐 없냐. 첫 번째는 스타일리스틱한 것들. 이제 학교 거보다는 아카데믹 컨벤션, 이게 스타일에 맞춰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학문적인 에세이라고 한다면은 학문적인 에세이를 쓸 때, 리서치 같은 것들을 쓸 때 필요한 단어, 문장 구조, 문단 디벨롭먼트 이런 좀 구성적인 것들도 봐줘야 하고 두 번째는 학교 에세이보다 진정성이 더 많이 나온다 생각해요. 학생이 관심 있어서 썼는 글과 써야 하기 때문에 썼는 글은 그냥 보면 바로 나와요. 그 학생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모르냐보다도 진심으로 쓰려고 했느냐, 머릿속에서의 스텝들을 거쳐서 아이디어를 가공하고 이어붙이고 하나의 피스로 만드는 과정을 스스로 했냐 안 했냐가 보여요. 내가 관심 있고 진정성 있게 쓴 글이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 베스트겠네요. 그게 이제 좀 픽션이라면은 나만이 할 수 있는 내러티브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면은 간단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것들, 뭐 소셜 이슈라든가 아니면 철학적인 딜레마 같은 거에 답한다면은 내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봤는가 여기에 대해서. 라이팅은 띵킹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대외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소서랑 다르지 않다 생각은 드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고 글을 썼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나와서 얘기하는 조던 피터슨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말과 글은 되게 다르거든요. 말은 평범한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구조를 쓰면서 6차원스러운 그런 구조를 쓰면서 말을 해요. 실제 제 교수님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한테 영감을 받았지만 또 저는 깔끔한 글들을 되게 좋아해서 첫 번째 대외 글은 나의 스타일이 조금 그래도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past winners 글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조건 봐야 돼요. 그냥 막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전에는 어떤 글들이 수상을 했는지 이게 지원서랑 제가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이랑 이번 연도에 했던 지원서들은 이미 그게 트렌드라고 마킹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되게 많이 했다면. 근데 어떻게 보면 패스트 위너들은 더 이상 이런 글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번 연도에 우승을 했다고 치면 우리는 좀 새로운 걸 원해. 다만 그래도 퀄리티를 좀 봐봐. 너가 봤을 때 이 이상 정도를 쓴다고 생각하면 그럼 그때 지원을 해. 이런 여러 가지가 담겨있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좀 패스트 위너들을 좀 많이 보고 또 나의 스타일리스틱한 것들을 좀 살려서 반대죠. 내신이랑은. 대회는 조금 더 라이팅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기 표현과 생각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대신에 스탠더드가 높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 거보다 잘하려고 한다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리서치. 그쵸. 그러면 이제 리서치 페이퍼를 얘기할 수 있는데 리서치 페이퍼는 가장 올바른 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링 글 베이스가 제일 올바르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이제 퍼드 라이팅 중에 엔지니어링 그 리서치 페이퍼 그 템플릿이 있어요. 템플릿을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글의 디렉션을 정확하게 주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리서치 페이퍼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훨씬 더 준비를 잘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글인데 선생님이 또 저희 휴머니티, 소셜 사이언스까지도 다 논문을 담당을 해주시는데 어떠세요? 아카데믹 페이퍼들은 논증만 하면 돼요. 내가 발견한 건 이거고 그걸 통해서 이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소셜 스터디스라는 말을 고등학교까지는 쓰지만 대학교 가면은 이콘 같은 것들은 소셜 사이언스에 들어가요. 어떤 것들은 히스토리도 소셜 사이언스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사이언티픽 메서드를 이용해가지고
세상의 문제들을 사람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게 소셜 사이언스. 휴머니티스는 완전 사이언티픽하냐라 그러면은 전 여전히 예스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어떠한 내용들 거기서 새로운 게 발견된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를 보려면 기존 것과 비교를 해야 돼요. 어떤 걸 가지고 각 고유의 필드만의 정해져 있는 연구 방법을 가지고 굉장히 디스플린드 돼 있는 방식이죠. 괜히 필드라는 말 대신에 메이저의 말 대신에 디스플린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죠. 그냥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룰들, 방법들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리서치 페이퍼를 적는 게 하게 되는 건데 각 필드가 뭔지만 알면 되고 그 필드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면은 관심 있는 분야를 조사하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정해진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리서치 페이퍼가 정말 큰 거고 그거는 논증을 하기 위한 그냥 수학이랑 똑같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이제 리서치를 조금만 더 했던 친구들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건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콜 오브 에틱스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어떤 저자를 막 낮추거나 이거는 정말 안 좋았던 리서치다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리서치는. 그거는 fallacy죠. 네. 논리 오류예요. 그래서 이제 콜 오브 에틱스도 많이 배우고 리서치 페이퍼만의 또 그래머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리서치 페이퍼 한 번으로 굉장히 논리적인 글을 배울 수 있는 백그라운드 얘기하고 문제점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점 얘기하고 근데 거기서도 문제점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해보겠다라는 게 덤다운해서 얘기하면 이게 인트로잖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이 리서치 페이퍼이기도 해요. 왜냐면 많이 배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리서치 한 번만 써보면 되게 자신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뭐 픽션 대회 하나를 썼다 GPA 올라갔다 이것보다 리서치 페이퍼 하나가 2개가 3개가 뭐 좋은 곳에 실렸다 성취감도 엄청나고 또 글이라는 걸 좀 내가 뭔가 글을 좀 이제 어떻게 쓸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 되게 좋은 글이 리서치 페이퍼 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냥 쓰겠다고 쓰는 거는 힘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듯이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 그거에 벗어나 버리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리서치가 아니라 그냥 노트 서머리가 돼버리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논문들을 많이 선택하시는 거를 저는 아는데 그러니까 항상 요즘 이제 얘기하는 게 내러티브니까 그래도 좀 맞춰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좋은 리서치 페이퍼를 쓴다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거기서 내가 배워가면서 내러티브를 형성해야 되는 거니까 생뚱맞은 리서치 좀 하지 마라. 어차피 이거를 정말 하지 않을 거면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을 그쵸. 진짜 할 것 같아요. 굳이. 가끔 가다가는 이제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페이퍼를 올렸는데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건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이건데 너무 다른 리서치를 올리는 거예요.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럽죠. 남이 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정말 관심 있는 주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학생들이. 뭐 당연히 정답은 없어요. 리서치에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실제 학계에서 하고 있는 주제보다 좀 더 전에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앞서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딱 지금 사람들의 트렌드에 맞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조사하는 거죠. 그게 처음 시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는 자소서입니다. 자소서는 솔직히 유진 쌤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많이 하고 자소서보다는 지원서죠. 그렇죠. 지원서로 뭔가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지원서가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저는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에세이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뭐 어떤 곳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또는 이제 두크 대학이 뭐 에세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좀 포장되어서 근데 그게 입장을 바꿔보면은 100% 이해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를 아직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치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뭔가를 판단하기 어렵지 않냐. 대회 우승, GPA 이거 다 수치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 쇼부 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차피 그렇게 수치화가 된 친구들은 명문대든 아이비든 어차피 좋은 지원서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하니까 혹은 명문대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에 관심이 있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아이비나 명문대 같은 경우에는 수치로만 따졌을 때 이미 퀄리파이 된 친구들이 80% 정도가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5만 명, 6만 명이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4만 명은 이미 퀄리파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no problem인 거예요, 얘네들이. 얘가 1590이고 얘가 1580인데 얘가 더 좋아 보이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홀리스틱하게 보지만 어차피 모든 건 다 에세이로 마무리가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만 봤어도
에세이가 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또 많이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에세이에 저는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된다고도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왜 혹시라도 뭐 그레이드가 좋지 않았다든지 열심히 안 했다든지 그런 게 다 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글은 나 자신과 세상을 싸워야 하는 정말 외로운 글 같아요. 맞아요. 저도 경험을 떠올려 보면은 쓰는 게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학교 이제 맞아요. 커먼 앱 아니면 다른 애플리케이션들. 정말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힘든 게 제가 봤을 때는 어플리케이션 글이 같고 그러니까 정말 맞아요. 논문 10개 쓸 수 있어 진짜. 왜냐면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다만 이제 자기소개서는 내 인생의 17년, 18년을 끄집어내서 글을 써야 된다 보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글이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오늘 4가지 정도로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썸머라이즈를 하자면 내시는 저희 둘 다 공통점으로 얘기했지만 가장 주관적이면서도 또 가장 애매하고 좀 목적이 좀 뚜렷해야 되는 그렇죠. 내가 뭘 배웠고 그걸 배웠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고. 어쩌면 가장 쉬운 게 내신을 잡는 라이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크라이테리아만 잘 보면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대회 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회 글이 끝나면 어떤 대회든 간에 내가 엄청 성장했다가 좀 많이 없는 글 같긴 해요. 그래서 대회 글을 많이 쓴다고 해도 실제 책 한 권 쓰는 것보다 저는 좀 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600단어에서 2000단어가 대부분의 글 대회인 것 같은데 이거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뭔가 자기 개발이 막 일어나고 이러진 않아요. 다만 여러 가지의 글을 접할 수 있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내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리서치는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울 수 있고 가장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쉬운. 되게 신기하네. 이것 중에 가장 쉽다. 논문이 쉽다. 이거 되게 좀 논란이 있을 말일 것 논란이 있을 같은데. 말인데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하이스쿨 레벨 안에서 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학원 레벨 아니에요. 마지막은 자소서. 보스죠. 제일 힘들고 괴물 같은 정말 어떻게 내가 이마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글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보여줘야 하지만 다 보여줄 순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어필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라 생각하면은 부담스럽긴 하죠. 제가 이제 마지막 팁을 드리면 250단어, 350단어, 650단어 이렇게 딱 정해놓잖아요. 네. 지원서 안에. 맞아요. 저는 250단어 딱 맞춰요. 650단어에서 649 마이크로 레벨까지 들어가면 단어 하나까지도 맞출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글은 그 단어에 팍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글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솔직히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오늘은 테스트네이션의 유진쌤이랑 같이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또 다음 영상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